네, 안녕하세요. 이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요. 꼭 따라붙는 갈등이 있죠. 편의점 주님들하고 아르바이트생들. 양쪽 다 힘들다는 이야기. 이걸 뭐 을과 을의 갈등이라고도 부르잖아요. 서로 좀 힘이 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 왜 자꾸 반복되는지, 그리고 좀 다른 해법은 없을지 이걸 다른 자료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요. 특히 가맹점주한테 본사와 교섭할 권리를 주자. 이 주장이 아주 핵심적입니다. 자, 이 자료를 통해서 김 후보자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, 또 뭐 해외는 어떤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우선 이 을과 을의 갈등, 이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? 최저임금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은 당장 생계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필요한 인상이죠, 사실. 근데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오니까 자료 보니까 이미 뭐 임대료도 높고 본사 로열티도 내야 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정말 한계다 이런 호소들이 많아요. 맞습니다. 그게 현실이죠. 근데 김 후보자는 2023년 인터뷰에서요. 좀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.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거의 유일한 뭐랄까 제도적 창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. 이건 좀 무슨 뜻일까요? 네, 그 지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단순히 뭐 카드 수수료 좀 내려주고 세금 약간 깎아주고 이런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거죠. 김 후보자는 이 문제의 뿌리가 점주의 지불 능력 그 자체에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. 아, 지불 능력? 네. 본사가 사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점주한테 돌아오는 몫은 좀 적으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그 불만이 가장 만만한 최저임금 인상 반대로 터져 나온다.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점주의 지불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이건데 그럼 김 후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법은 뭐였나요?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요. 프랜차이즈 본사랑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, 이걸 열어주자는 겁니다. 단체 교섭권요? 네, 맞습니다.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자 점주들도 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, 이겁니다. 그럼 본사랑 직접 교섭을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뭐 납품 단가라든지 아니면 로열티 비율 조정 같은 거요. 또 너무 과도하게 영업시간 강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완화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요. 심지어 본사가 좀 관여하는 임대료 문제까지도. 그러니까 점주 수익이나 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. 네네. 이렇게 해서 본사에 너무 집중된 이익을 점주랑 좀 더 공정하게 나누면 자연스럽게 점주의 지불 능력이 커질 거고 그럼 최저임금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인 거죠. 오,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. 이런 방식이 혹시 해외에도 사례가 좀 있나요? 네, 김 후보자도 언급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었어요. 뭐 일본, 프랑스, 독일, 미국 같은 나라들인데요. 거기서는 이 프랜차이즈 본사랑 점주 관계를 단순한 사업 계약 그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때로는 약간 노사 관계 비슷하게 보기도 하고요. 노사관계처럼요? 네.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편의점주들이 아예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. 프랑스는 더 나아갔다고 들었는데요. 아, 네, 맞습니다. 프랑스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데 일부 점주들을 법적으로 종속적 자영업자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. 종속적 자영업자요? 네, 그래서 본사, 점주 그리고 그 점주가 고용한 근로자 이 3자 간의 합의 구조, 뭐랄까 다층적인 교섭 구조를 아예 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. 와, 상당히 체계적이네요. 네, 그렇죠. 단순히 점주 본사 관계를 넘어서 그 아래 근로자까지 좀 아우르려는 그런 틀인 거죠. 그럼 이런 김 후보자의 과거 주장이 지금 시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마침 또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, 단체 교섭권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김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지금 입법 방향이 상당히 좀 맥이 닿아 있는 거죠. 물론 이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. 그리고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뭐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, 원하청 이런 걸로 너무 분절되어 있잖아요. 이 이중 구조를 해결하려면 결국 교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.
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네네. 이게 단순히 편의점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불균형 해소, 이런 큰 그림하고 연결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김영훈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 을과 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, 즉 점주의 지불 능력 부족에 주목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해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본사와 직접 협상할 힘, 바로 단체 교섭권을 줘야 한다.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죠. 네. 최저임금 문제를 단순히 알바생 대 점주 이 구도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좀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접근법이 정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는데요. 만약에 정말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처럼 본사랑 단체 교섭을 하게 된다면요. 본사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점주랑 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, 이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? 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협상이나 또 다른 갈등 같은 게 나타나진 않을까요? 자,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